이 사람 본 적이 좀 오래됐죠. 일본 직기억에서 그전에는 수시로 나왔는데 그 아베 전 총리 얘기인데요. 아베 전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이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간 못했던 발언을 막 때만 났다는 듯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 발언을 좀 교수님과 함께 뭐라고 할까요? 검증이라고나 할까? 예,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베 전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핵을 공유해야 된다 네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핵이 없어서 당했다는 이제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의 핵을 일본에 들여온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에는 비핵 삼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네, 그렇죠. 음, 지금은 그 불가능합니다. 사실 음. 헌법상으로도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전수 방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음, 핵무기는 공격 무기거든요. 전수방위라고 하면 오로지 수비만 할 수 예, 있다. 오로지 예, 수비만 한다. 그렇죠. 근데 예, 핵무기 갖다가 수비를 못 합니다. 음, 왜냐하면 핵무기로 수비를 하면 수비를 한 데가 다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핵무기라는 것은 음, 공격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일본 헌법으로는 예, 절대 보유하면 안 되는 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 전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나라로 예,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 음, 의도가 보인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이제 이분이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했는데 음, 사실 이 얘기는 아베 전 총리가 이제 항상 하는 평생의 그렇죠. 수건이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또 이번에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헌법에다가 자위대를 그 명기한다. 그래서 네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총리를 뭐 한 7년인가요? 8년인가 동안 했는데 결국은 뭐 국회에서 논의도 못한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 일본도 정확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 음. 그냥 자위대만으로는 안 되고 이름은 자위대라고 해도 전시큰대로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죠. 음. 그것은 개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헌이라는 논의를 바로바로하게 하기 예. 위한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상당히 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 의도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아베 전 총리가 최근 들어서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것을 상당히 이슈화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기지 공격을 기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 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적이 우리를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그때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이 아베 전 총리가 이 확대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네. 저기 일본어에서 이 중추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에 중추도 공격하는 것을 포함해야 음, 된다 그랬는데 춘추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지도자요. 지도자. 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라든가 아하, 그 적국의 대통령 수상 음, 그런 그 주석 뭐 아 그런 그렇습니까? 개념이죠. 예. 아하, 그러니까 중심 인물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이럴 때 준추 개념. 아하. 네. 혹은 그 중심적인 세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음, 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김정은이 있는 주석궁이 네네. 바로 그런 떠오르는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전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요새 그 러시아의 음, 크렘린 궁을 예, 공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음, 일각에서는 나왔거든요. 예,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음, 푸틴을 그대로 타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거하고 그 막 그러한 이야기를 아베가 그냥 응용하고 있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이제 앞에서 아주 그 아베 전 총리가 아주 신이 났다 그랬는데 정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음, 그리고 그 다음은요, 네 번째로 방위비를 11% 인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올해 그 일본의 방위비는 53조 8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하면 1.1%가 오른 것인데요. 만약에 이 아베의 말대로 11%를 올리면 내년도 예산은 6조 엔 그러니까 60조 엔이 됩니다. 그러니까 60조 엔을 60조 원. 그렇죠. 60조 원이죠. 네네네. 그걸 맞추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것이고요. 음, 그리고 저번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러시아의 방위비가 연간 그 70조 원 정도이거든요. 네네. 그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그 정도 가져야 된다. 그런 예.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그 러시아라든가 그 우크라이나 그것을 보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일본에 대해서도 일어나면 안 예. 되니까라는 것으로 그 전담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베의 뜻대로 뭐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아베가 수상은 그만뒀지만 지금 자민당 내에서 가장 큰 파벌의 이게 수장이기 때문에 네, 발언력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핵 공유라고 하면요. 예. 사실 그 나토는 그 미국하고 핵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혹시 나토에 가입하면 음. 미국 핵을 공유하게 되니까 예. 이게 발광한 것이 푸틴이잖아요. 음. 사실 그러니까 아베는 나토처럼 일본도 미국하고 핵을 공유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예. 네네네. 북한이 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상 무릎 건너갑니다. 예. 아마 한국 안에서도 핵 공유 이야기가 조금 나왔지만 그랬죠. 그 경우는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무릎 건너가는 것이고 물론 지금 상황을 보면 그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그렇죠.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비핵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한테 당하고 있다. 이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북한의 논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주변 국가가 또 핵을 갖기 시작하면 이, 여기가 완전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예. 네.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갖겠다 이렇게 나서면 서로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돼서 네. 이게 끝은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로 끝나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서 그 굉장히 옛날에 걱정이 어떤 됩니다. 정치학자가요, 세계 평화로 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 모든 나라가 핵을 갖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랬습니까? 고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게 핵 전쟁을 싫어해가지고 아무도 그 핵의 탄출을 누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서로가 무서우니까. 네네, 서로가 무서우니까. 근데 그것은 뭐라 할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지도자 이럴 경우는 그렇다 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새 푸틴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푸틴을 악마화하는 그런 그거는 예.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 푸틴의 그 별장에 그 서양의 여러 의사들이 지난 1년간에 166일이나 들어갔다라는 예. 보도도 있고요. 그럼 뭐 푸틴이 무슨 병에 걸렸다 이런 네네, 얘기군요. 그런 이야기죠. 음. 그거는 뭐 근데 뭐 진짜인지는 확인이 안 모르겠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막
신이 나긴 했는데 아베도 잘못하면 아베 같은 사람이 또 그 일본의 지도자가 다시 되면 음, 진짜 어려워지는데요. 그러게 네네. 말입니다. 그 여기서요, 그 아베한테 나쁜 일이 좀 하나가 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4년 동안이나 아베의 비서를 지낸 그 사람이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아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7월이죠. 7월에.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올 여름 7월에 열리는데요. 그 14년 동안 아베의 비서를 했다고 그래요. 아, 네. 근데 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베의 음, 피리를 다 봤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하필이면 지역구도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현에서 이게 출마를 한다고 그랬고요. 근데 뭐 중의원이 아니니까 아베는 중의원 의원인데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참의원에 나오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다툴 일은 없는데 경쟁을 할 일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14년 동안이나 비서를 했으니까 아베의 뭐 좋은 점 나쁜 점 이게 다 알 거 다 알고 아닙니까? 있죠. 그래서 이제 네. 아베 측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음, 소문이 제 귀에 들리고 네.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통 예, 때이면 큰 뉴스가 돼요, 사실. 예, 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하면서 아베는 이런 뉴스가 음, 많이 좀 알려지지 않도록 그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더 시끄러운 음, 발언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시끄럽게 음,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그 나타내려고 할 것 예,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